이 기업은 제가 금요일날 예고했듯이 애플입니다. 애플. 오늘 애플을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서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장 시간 내거래 봤을 때 한 2%대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금요일날 정규장 시작하니까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5%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단 말이에요. 매출도 예상 상회했고 EPS도 상회했고, 그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밀린 거죠. 그 세부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월가에서는 애플의 성장세가 이제 멈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거나, 이 애플은 세계 1위 시가총액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낮추는 거 쉽지 않은 것처럼 애플도 그런데요. 이 월가에서 이제 막 투자 의견 낮추고 목표가 낮추고 이런 게 꽤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플의 성장세가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한쪽에서는 아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폰, 서비스, 애플의 제품 혁신 모두 이상 없어. 지금 매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동안 애플 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쉬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냥 명분 찾기였지. 이게 실제로 뭔가 뭐 애플이 뭔가 뭐가 뭐 성장세가 뭐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분석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애플 실적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2023 3분기가 애플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좀 특이하죠. 네, 요 실적부터 보면 매출액 전년 대비 1% 감소하면서 818억 달러였는데 예상치 817억 달러보다는 많았습니다. 다만 3개 분기 연속 매출이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라는 데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했어요. 자, EPS 전년 대비 5% 증가하면서 1.26달러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 44.5로 예상보다 좋았고 전년 대비로도 1.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거 겉표지만 딱 보면 뭐가 문제야? 이죠. 세부 내용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리고 나서 루카 마에스트리 최고 재무 책임자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월 분기, 그러니까 2분기죠. 2분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사업 실적이 개선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기간에 3분기에 260억 달러의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 장기 성장 계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게 뭐냐면 생성 AI 기술을 애플의 모든 제품에 이제 적용하는 그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 기간에 240억 달러 규모 이상을 주주환원에 썼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이만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4분기 매출 7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출은 3분기와 유사할 것 같고 전년 대비로도 한 1.4% 감소할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또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1.4% 감소를 하게 되면 지금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인데 이게 20년 만에 그럼 처음이래요. 4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성장 멈췄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거를 확대도 하고 펜도 써야 돼가지고 이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야 그냥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이게 근데 이게 확대도 전체를 다 봐야 돼가지고 확대보다는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집에서 볼 때는 꽤 보이던데 이게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네. 자, 오늘 마우스도 안 들고 아주 그냥 자, 그럼 볼게요. 요 맨 왼쪽이 항목들, 실적에 대한 항목들이고 그 연두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이번 3분기 실적. 마우스가 너무 안 된다. 그리고 그 뒤에가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이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자, 볼게요. 마우스가 안 들리네요. 네. 잠깐만. 제가 한번 마우스 이거 좀 빼볼게요. 옆에 있는 애로. 이게 마우스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실적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게 원래 내 거였는데 누가 이걸 바꿔치기 했었나 봐. 그죠? 자, 다시 한번 껐다 킬게요. 이게 얘도 안 되네. 뭔가 좀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안 되네. 마우스가 아예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럼 자 거기서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보여주세요. 자 먼저 맨 앞에 있는 거 EPS가 나왔습니다. 1.26 기록하면서 앞서 우리 그냥 헤드라인 봤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5% 늘었고 시장 예상 요 두 번째 있는 1.19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818억 달러로 예상치 817억 달러보다 잘 나왔어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가 감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헤드라인 수치로 다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 총 마진도 뭐 좋아졌고요. 자, 여기서 세 번째로 좀 가볼게요. 그 매출의 항목을 보면 프로덕트와 서비스 부문으로 왜 안 칠해줘? 그죠? 펜이 좀 안 먹지. 아이 진짜 망했어. 이 항목을 보면서 딱딱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게 형광펜을 좀 칠해야지 여러분들도 이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또 안 돼.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압축해서 말로 드릴게요. 여기 어차피 숫자 다 확인을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얘들의 매출은 제품, 그러니까 하드웨어이죠. 그게 아이폰, 뭐 맥, 아이패드 뭐 이런 웨어러블 뭐 이렇게 좀 나뉘는 그게 다 붙여서 프로덕트고 제품이고 그리고 서비스가 뭐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이런 구독 서비스가 이 서비스에 해당을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쪽, 하드웨어 쪽은 전년 대비 4.4% 감소를 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는 근데 확실히 좋았어요. 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2% 증가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도 좋았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애플을 볼 때 서비스 쪽에 많이 집중해서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매출 비중은 제품이 한 74%, 서비스가 26%예요. 절대 그 금액 자체는. 근데 여기에서 뭐 매출 총이익 비중을 보면 제품은 59, 서비스가 41로 서비스 부분의 마진이 70%예요. 근데 이 제품 마진은 한 40%대거든요. 여기 이 항목이 그죠? 한 35% 제품 마진은 35 그리고 서비스는 한 70%인데 거의 2배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 쪽이 좋으면 괜찮다 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서비스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이 지금 8% 성장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일단 하드웨어 쪽, 특히 아이폰, 여기서도 보면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4% 감소를 했고 맥이 7.3%, 아이패드가 거의 20% 급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웨어러블만 2.5%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이 하드웨어 쪽의 매출 부진이 생각보다 너무 심해 라고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으면 좋은 건데 결국 서비스도 이런 장치들이 잘 팔려야지 아이폰을 산 사람들이 그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둔화되면 앞으로 서비스도 우려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서비스 쪽의 마진이 70.5%로 너무 좋긴 하지만 이게 예상은 한 70.9였고요. 전년 동기에는 이게 71.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진도 조금 이제 또 둔화되고 나오니까 그나마 매출 쪽에서는 서비스가 이끌어줬는데 마진이 또 오히려 이쪽이 별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많이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역별 매출을 보면 이제 맨 아랫단에 있는 부분인데 얘들의 핵심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지금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한 5.6% 미국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유럽이라던가 범중화권에서는 각각 매출이 한 4.8% 그리고 8%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뭔가
미국 메인 시장이 침체됐지만 유럽이나 중국이 이걸 또 상쇄하는 흐름들도 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또 여기에서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게 막 혼재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자꾸 안 좋은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미국이 주력인데 미국에서도 매출이 또 감소했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핵심 내용들은 좀 다 봤어요. 뭐냐면 하드웨어별, 서비스별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하드웨어는 줄고 서비스는 늘었고, 마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서비스 쪽의 마진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다. 근데 서비스는 기대하는 쪽이 사실 이 마진이라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가 잘 팔려야 서비스도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항목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맥, 아이패드 다 죽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지역별로는 미국은 죽었고 대신 유럽과 범중화권에서는 좋았다. 이게 이제 항목별, 세부별로 보는 실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월가의 분석을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가에서 실적 발표 후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이 로젠블렛 얘들이 목표주가 198달러는 유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이슈가 됐었는데 이따가 의견 보시면서 왜 로젠블렛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는지는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약 5달러 정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뭐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던가 뭐 레이몬드 제임스라든가 바클레이즈 이런 데서는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바클레이즈는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또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상황이 실적 보고 나서 아주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건 또 파악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멘트들을 보면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먼저 비관론자들, 신중론자들의 이야기는 애플의 성장세가 멈췄다입니다. 앞서서 보셨지만 지금 3개 분기 연속 매출 역성장했고 4개 분기까지도 역성장할 것이라는 게 지금 시사가 되고 있고, 특히나 주력인 아이폰 매출이 좀 줄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아이폰 매출은 얘들 애플 기준으로 3분기에는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9월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다 대기를 하고 있지 구형을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예상보다 못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계절성은 동일하게 있는데 전년보다 그런데도 더 나쁘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또 유효한 거죠. 자, 바클레이즈의 팀 롱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분기 전망도 결국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를 해버렸다. 그리고 4개 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거는 지금 20년 내 가장 긴 역성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 앞서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바르톤 크로켓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예요. 현재 애플은 성장 둔화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월에 새롭게 공개될 아이폰 15가 애플의 성장 곡선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새로운 히트 제품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내년 초에 출시할 예정인 혼합 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이게 과연 히트 제품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그냥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 헤드셋 자체의 그 혁신은 어마어마하다는 평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널은 이게 완전한 히트 제품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애플카, 이게 또 다른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나올지 여부가 자체가 나는 회의적이다. 이게 늦게 나온다가 아니라 애플카가 정말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 회의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애플이 계속해서 혁신을 통해 성장을 했던 그게 이제 멈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 의견을 내리친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왬시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판매 둔화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아이폰 15, 요 매출 증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스마트폰 교체가 확실히 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샀으면 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되면은 계속 휴대폰을 바꿨는데 뭐 경기 침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마 쓰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나 핵심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이폰 15 매출이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 모든 애플의 세부 실적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들만 보고 있는 애널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긍정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야, 아이폰 서비스 제품 혁신 아무것도 이상 없어. 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의 아티프 마릭 애널리스트는 4분기에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9월까지 4분기 아이폰과 서비스 매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미 서비스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아이폰 역시 긍정적인데 아이폰 15는 특히 어떤 볼륨 얼마나 더 많이 뭐 팔아야 돼 이게 또 핵심 관건이 아니라 이 아이폰 15는 더욱더 프리미엄 폰으로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과 서비스 매출 가속화 나는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미첼 애널리스트도 주요 제품 판매 부진,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뭐 아이폰 맥 이런 거 서비스 부분이 상쇄했어. 근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또 하나 설치 기반. 얘들은 이제 이 하드웨어를 그동안 팔아놓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치 기반이 여전히 견고하고 서비스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신제품 혁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교체 주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연장이 되면서 아이폰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앞서 봤던 그 세 가지들이 요 역풍을 압도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분명 악재와 호재가 있지만 호재들이 이걸 다 상쇄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는 환율 영향을 고려할 때 4분기 가이던스는 매우 강력하고 견고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폰 1호 교체도 나는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왜? 그래 너희들은 지금 뭐 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하지만 말만 따라 지금 아이폰 사용자의 25%가 4년 이상 동안 이걸 교체를 안 했어. 이제 교체할 때 됐으니까 아이폰 1호는 확실히 더 많이 팔릴 거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완전 다른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하권 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에서 뭘 더 긍정적인 내용을 확대해서 보느냐 부정적인 내용을 확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신중론과 낙관론이 엇갈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어디에 손을 들고 싶으신가요? 어때요? 어때? 둘 다 근데 또 솔깃솔깃해. 그죠?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우리의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들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그런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라 인 겁니다. 자, 애플 주가 올 들어서 최고가 기준으로 뭐 52%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달 들어서만 지금 7.4% 내림입니다. 금요일날 뭐 4.8% 하락을 했으니까 불가피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 들어서 한 40% 주가는 오른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은 평생 가져가야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아직 못 샀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전체 46명이 애플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30명은 매수입니다. 65%가 여전히 매수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 $200 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아직도 10%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정을 이용해서 또 물량 늘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애플 바는 아니에요. 저는 모든 제품들 다 삼성 거 써요. 이것도 삼성이고 핸드폰도 삼성이고 뭐 이렇긴 한데 애플 세계적인 1위 기업은 투자 관점에서 나는 그 제품은 비록 안 쓰더라도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하시고 각자의 의견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